안녕하세요. 배구도사입니다. 도로공사가 20일 화성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V리그 여자부 5라운드 IBK기업은행전에서 세트스코어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도로공사는 시즌 11승 18패를 기록하며 탈꼴찌 싸움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갔는데요. 반면 IBK기업은행은 5연패에 빠지며 사실상 본배구 희망이 더 멀어졌습니다. 주목해야 할 선수는 바로 강소희였습니다. 연봉 8억 원으로 흥국생명 김연경, 페퍼저축은행 박정아와 함께 국내 선수 최고 몸값을 형성한 강소희는 도로공사에서 보조 공격수가 아닌 진짜 에이스가 돼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민 감독은 이날 경기 전 우리 팀이 더 단단해지려면 에이스가 필요하다. 소희가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강소희에게 큰 기대를 걸었는데요. 초반에는 잘 보이다가도 결정적일 때 보이지 않는 게 아쉽다. 보조 공격수가 아니라 이젠 확실한 에이스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일 도로공사 대 기업은행 경기 1세트는 막판까지 치열했지만 도로공사가 타나차, 니콜로바, 배유나의 활약으로 25대23으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22대23으로 뒤진 상황에서 타나차가 한 방을 꽂아넣고 상대 범실을 유도한 게 컸는데요. 2세트도 21대23으로 끌려가다가 강소희, 니콜로바의 연속 공격이 터지며 도로공사가 26대24로 승리하며 또 한 번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3세트는 IBK기업은행이 17대13까지 앞섰던 상황에서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고희정을 투입하며 분위기를 살려보려 했지만 강소희와 타나차, 니콜로바의 삼각편대가 교대로 득점하며 따라붙었고 마지막엔 타나차의 블로킹과 스파이크가 연달아 터지면서 결국 26대24로 마무리되며 셧아웃 완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날 강소희는 15득점을 올리며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는데요. 특히 2세트 막판에 중요한 순간 득점을 기록하며 김종민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에이스라고 부르기엔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트 막판 중요한 기회에서 이름값에 걸맞은 결정력이 필요했지만 타나차나 니콜로바 쪽으로 공이 돌아간 경우가 많았고 강소희의 시원한 마무리가 조금 부족했다는 평이죠. 감독이 지적한 대로 초반엔 잘하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존재감이 떨어지는 그 패턴을 완전히 끊어내야 진정한 에이스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김종민 감독은 강소희가 이제 보조 공격수가 아니라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강소희는 이미 득점 8위, 국내 선수 중 2위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연경, 박정아와 동급으로 분류될 연봉 8억 원에는 단순 기록 이상의 영향력과 책임감이 담겨있죠. 즉, 팀이 어려울 때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에이스 기질을 보여야 몸값이 제 몫을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강소희는 고교 시절부터 번뜩이는 공격력과 순발력으로 주목받았던 선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공격수로서 기량이 뛰어나 국내 엘리트 배구계에서 유망주로 손꼽혔는데요. 프로에 데뷔한 후로는 주로 좌측 공격인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서 지속적으로 출전 기회를 얻었고 꾸준한 득점력과 반응 속도를 앞세워 팀 내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빠른 템포의 공격과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능력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대표팀에도 선발돼 국제 무대에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강소희는 GS칼텍스에서 한동안 활약하다가 한국도로공사로 이적해 본격적인 에이스 대접을 받게 됐는데요. 도로공사가 이번 시즌 전 국내 최고 수준의 연봉을 제시하며 영입했고 이에 따라 강소희는 연봉과 옵션을 포함해 8억 원이라는 최고 몸값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흥국생명의 김연경, 페퍼저축은행의 박정아 등과 함께 연봉 8억 원대 그룹에 속하게 됐고 이제 팀에서 단순 보조 공격수가 아니라 진짜 에이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연봉 8억 원은 국내 여자 배구 선수 중 최상위권 몸값인데요. 김연경이 흥국생명에서 받는 연봉과 박정아가 페퍼저축은행 이적 당시 맺은 계약과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수준이라 사실상 톱클래스 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팀이 그만큼 강소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기록을 잘 내는 게 아니라 중요 순간에 승부를 결정짓고 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담당해 주길 원하는 것이지요. 강소희가 김연경과 같은 몸값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V리그 여자부가 최근 몇 년간 관중과 스폰서 유치에 성공해 연봉 상한선이 상승했습니다. 김연경, 박정아 외에 국내 공격수 자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몸값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올 시즌 전 세터 등 여러 보강이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격수 확보가 시급했기에 과감히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강소희가 8억 원의 몸값을 정당화하려면 팀이 어려울 때 한 방을 터뜨리는 해결사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팀 성적이 떨어질 때 에이스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건 프로 스포츠의 자연스러운 생리이기도 하지요. 강소희는 현재 득점, 공격 성공률 등 여러 지표에서 국내 선수 중 상위권을 유지하지만 마지막 순간 흐름을 뒤집는 폭발력 면에서 김연경이나 박정아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연봉 8억 원이란 금액은 강소희에게 커다란 무게와 동시에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는 셈입니다. 팀 내부에서도 이제 강소희가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며 남은 시즌과 다음 시즌에 걸쳐 그가 얼마나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팀 승리를 견인할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소희는 이미 국내 최정상급 공격수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연봉 8억 원은 그런 기대치의 반영입니다. 하지만 김연경과 같은 슈퍼스타급 영향력이나 결정적 순간의 마무리 능력 등에서 아직 더 보여줘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결국 에이스가 되느냐 보조 공격수로 남느냐는 기로에서 강소희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주목해야겠지요. 연봉 수준에 걸맞은 활약으로 김연경급 스타 반열에 오르려면 남은 시즌과 다음 시즌에서 진정한 해결사 역할을 보여주어야 비로소 많은 팬들에게 진정한 에이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IBK기업은행은 시즌 5연패에 빠지며 본배구 가능성을 더욱 희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호철 감독은 선수들이 코트에서 자신감이 없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며 이소영, 육서영, 최정민 등 주전 선수들의 분발을 촉구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마다 빅토리아 외에 꾸준히 득점을 올려줄 선수가 없어 3세트 내내 아쉬운 공백을 드러냈습니다. 도로공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번 승리를 계기로 잔여 경기에서 최선의 전력을 다할 예정인데요. 김종민 감독의 강소희 에이스론이 현실화되려면 지금처럼 좋은 흐름에서 결정적 순간에 강소희가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이날 경기로 도로공사는 5위 도약에 박차를 가했고 IBK기업은행은 5연패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강소희가 감독이 말한 결정적 순간에도 보이는 에이스로 거듭날지 남은 경기에서 주목해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 더 흥미로운 배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